어느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죠. 허리는 굽어 있었고 옷차림은 낡아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청가방을 손에 든 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딛었죠. 대기실로 들어서자 냉방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 내부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벽면에는 최신 의료 장비 광고가 붙어 있었죠.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깔끔한 차림의 젊은이들이 보였죠. 할머니는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접수 담당 간호사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검진 좀 받고 싶은데. 간호사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죠. 글씨를 쓰는 손이 느렸습니다. 나이든 손가락이 펜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죠.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험증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죠. 그럼 비용이 꽤 나올 텐데 감당되시겠어요? 기본 검진만 해도 수십만 원은 나옵니다. 주변에서 대기하던 환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간호사는 불친절하게 대기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한참 걸릴 겁니다.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옆자리 중년 여성이 동행한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이런 대학병원에 저런 분들도 오시나 봐. 동네 병원도 많은데. 그 소리가 할머니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53번이었죠. 전광판에는 이제 막 30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가끔씩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갔죠. 드디어 호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담당 의사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밤에는 잠도 잘 못 자고. 의사는 그제야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청진기를 대충 가져다 댔습니다. 형식적인 검진이었습니다. 몇 초 만에 청진기를 치우더니 말했죠.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의사가 할머니 말을 잘랐습니다.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도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괜히 돈만 쓰시게 될 겁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노화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시려왔죠. 의사는 처방전을 대충 출력해서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경과 보세요. 다음 분 들어오시죠.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보셨어요? 저런 분들은 왜 이런 데 오시는지.
검사비도 못 내실 것 같던데. 맞아요. 동네 병원 가시지. 우리 병원은 BAP들 오는 곳인데.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몸의 통증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아팠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죠. 이름표에는 인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죠. 괜찮네. 고맙네. 젊은 의사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앉으실까요?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젊은 인턴 의사는 할머니를 복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드렸죠.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젊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 진료 잘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증상이 심하신데 검사를 못 받으신 건 아니신가요?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라고 하더구나. 검사는 돈만 든다고. 김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죠.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시 한번 진료를 봐드릴게요. 제 진료실로 가시죠.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네, 젊은 사람 바쁜데 괜찮네.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민주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자신의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죠.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증상을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슴이 답답하셨어요? 한 달쯤 됐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구나. 김민주는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담당 의사와는 달리 세심하게 여러 부위를 들어봤죠.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심장 쪽에 잡음이 들립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방치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김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의사의 눈을 바라봤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그 담당 의사가 들어왔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민준 인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민준이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진료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 의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다른 환자를 진료합니까? 인턴 주제에. 하지만 선생님, 이분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진료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음 환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담당 의사는 할머니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진료대로 약 드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검사로 돈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준이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네, 젊은이. 신경 써줘서 고맙네.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김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죠. 담당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인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당신은 아직 배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김민주는 할 수 없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죠. 느린 걸음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소화제와 진통제였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흐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고 숨은 여전히 찼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해 보이니까 무시당하는구나.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인턴 의사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죠. 그래도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숨이 차서 잠을 잘 수 없었고 가슴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아무 효과가 없었죠.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을 알아볼까 생각했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이 그 병원뿐이었죠. 할머니는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죠. 할머니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응급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는 할머니를 살펴보더니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진료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도 많았죠.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할머니는 점점 정신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할머니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 순간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저기 할머니가.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 불러요. 응급카트 가져와. 응급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죠. 할머니를 들것에 옮겨 응급처치실로 급히 이동시켰습니다. 김민준이 마침 응급실을 지나가다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었죠. 며칠 전 자신이 진료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김민주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응급처치실에서 선배 의사들이 할머니를 살피고 있었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심전도 찍어보세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김민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죠. 자신이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배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건 심각한 부정맥입니다. 즉시 정밀 검사 들어가야 해요. 보호자는요? 연락처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방금 쓰러지신 할머니요. 어디 계세요? 저쪽 처치실에 계신데. 보호자이신가요? 남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처치실로 뛰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놀라 남자를 막으려 했죠.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비켜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할머니를 보자 눈물이 글썽였죠. 교수님, 아니 회장님. 처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죠.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박준혁입니다. 주변 의료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듣자 간호사 한 명이 화들짝 놀랐죠. 박준혁? 혹시 우리 병원 원장님? 맞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이 병원의 원장이었죠. 그가 쓰러진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제야 연락이 온 겁니까? 박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배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원장님,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 박준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밀 검사는 했습니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쓰러지셔서 당장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불러주세요. 지금 즉시요. 박준혁의 명령에 응급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김민주는 멀찌감치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원장님이 왜 저 할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나? 박준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심장내과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였죠. 과장은 급히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검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주세요.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박준혁이 뒤따라갔죠. 복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구래? 원장님이 회장님이라고 불렀잖아. 설마 그 유명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민준도 귀를 기울였죠. 한 나이 든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이 병원을 세우신 분 아닐까? 오래전 은퇴하셨다는. 김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 일이 떠올랐죠. 자신이 정밀 검사를 권했을 때 담당 의사가 막았던 일, 할머니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검사가 끝났습니다. 박준혁은 심장내과 과장과 함께 상담실에 앉아 있었죠.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판막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바로 수술이 필요한데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습니까? 검사 결과를 보면 최소 한 달은 됐을 것 같습니다. 박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달 전이면 그때 이미 병원에 오셨을 텐데.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료 기록이 있나요? 박준혁은 즉시 의무기록실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진료 기록이 도착했죠. 기록을 보는 박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기록에는 간단한 진료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권유도, 심장 이상, 소견도 전혀 기록되지 않았죠. 단지 노화로 인한 증상이라는 소견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름을 확인한 박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진우 의사를 당장 부르세요. 10분 후 최진우 의사가 원장실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박준혁은 책상 뒤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원장님, 갑자기 부르셔서. 이 진료 기록 보셨죠? 박준혁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진우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며칠 전에 진료한 환자입니다. 환자분이 어떤 증상을 호소했습니까? 가슴 답답함과 호흡 곤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흔한 증상이라 박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청진은 제대로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심장 잡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최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 잡음이요? 그 환자분은 심한 판막 협착증입니다. 청진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증상이었죠. 최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준혁은 계속 말했죠. 환자분이 정밀 검사를 요청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비용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 박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고 진료를 결정합니까?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험도 없으시고, 그래서 대충 진료했다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숙였죠. 박준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병원의 설립자이십니다. 40년 전 가난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며 이 병원을 세우신 분이죠.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제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학비를 대주신 분이고 이 병원 원장 자리도 주신 분입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똑같이 대하라고.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의사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료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죠. 그 결과가 뭡니까? 환자분이 응급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박준혁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장 사직서 내세요. 우리 병원에는 환자를 차별하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원장님, 그건 나가세요. 최진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원장실을 나갔죠. 박준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할머니. 아니,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할머니를 도와준 인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박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죠.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다음 날 아침 병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며칠 전 무시당했던 할머니가 병원 설립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이셨대. 말도 안 돼.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일부러 그러신 거래.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려고.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긴급회의 소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오전 10시 대강당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박준혁 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원장을 바라봤죠. 며칠 전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비용을 낼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박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분은 이 병원의 설립자이십니다. 우리 병원이 세워진 이유를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립자를 무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변해야 합니다. 환자의 외모나 경제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자를 똑같이 존중하십시오. 강당 뒤쪽에서 한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박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김민주는 그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심장내과 과장이었죠. 김민준 인턴,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과장님.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과장이 말했죠. 원장님께 들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을 도와주려 했다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할 때 당신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의사의 본분이죠. 과장이 김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잃지 마세요. 환자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옳았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의 말이 위로가 되었죠.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준비해 두세요. 과장이 떠나고 김민주는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죠.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죠. 박준혁은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는 여전히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박준혁이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준혁아, 나한테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라.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네. 사람들이 변한 거지. 하지만 괜찮네. 덕분에 알게 됐구나. 우리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병원을 세울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문턱도 못 넘었지. 돈이 없다고 치료를 거부당했어. 박준혁은 조용히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지.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40년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제는 우리 병원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젊은 의사, 김민준이라고 했나? 그 친구는 달랐더구나. 네, 훌륭한 인턴입니다. 그 친구를 불러다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구나.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곧바로 김민준에게 연락했죠.
김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병원 설립자를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이리 오너라.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덕분에 살았네.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가 해준 게 많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내가 관심을 가져줬잖니.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죠. 의사라는 직업은 특별하단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가난한 환자를 돌보다가 동료들한테 핀잔을 들었지. 시간 낭비라고,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김민준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니까. 겉모습이나 지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란다. 할머니가 김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게 부탁이 있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환자를 대해주렴. 돈 있고 없고 옷차림이 좋고 나쁘고를 보지 말고 그저 아픈 사람으로 봐주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구나? 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기가 돌았죠. 고맙네. 내 같은 의사가 있어서 이 병원의 미래가 밝겠구나. 김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이 새겨졌죠. 이제 가봐도 되겠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편히 쉬십시오. 김민준이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환자를 겉모습으로 보지 말고 아픈 사람으로 봐라. 그날 저녁 박준혁은 병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안건이 있었죠.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병원 운영 방침입니다. 박준혁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병원은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환자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박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익보다 중요한 게 병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번 일이야말로 현실입니다. 우리 병원 설립자께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에 쓰러지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의 의지가 확고했죠. 그럼 이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나갔습니다. 박준혁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대에서는 모든 환자를 친절하게 대했고 의사들은 더 신중하게 진료했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상담 창구도 새로 생겼습니다. 김민주는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민주는 복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죠. 다른 사람들은 힐끗 보고 지나쳤지만 김민주는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십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접수대에서 검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민주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었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죠. 박준혁은 매일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병원 운영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을 구했죠. 할머니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준혁아,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떠하더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다행이구나. 그게 우리 병원이 가야 할 길이란다.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 사람들이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느꼈어. 내가 초라한 옷을 입으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구나. 돈이 없어 보이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그 젊은이는 달랐어. 겉모습을 보지 않고 아픈 사람을 봤단다.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지.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심장내과에서 정식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 친구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날 오후 김민준이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퇴원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죠. 회장님, 내일 퇴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병원은 환자들이 있을 곳이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내게 줄 게 있단다. 할머니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죠.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진료일지야. 환자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해뒀지.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귀한 걸?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여기 적힌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될 거야. 환자를 대하는 마음, 의사로서의 자세. 그런 것들 말이야. 김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약속 지키렴. 환자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픈 사람으로 봐주기로 한 약속 말이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많은 직원들이 나와 있었죠.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을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죠. 열심히 하렴. 네, 회장님. 할머니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병원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병원이 되겠지. 차가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 작업복을 입은 사람, 학생들. 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느꼈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겉모습에 속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달 후, 김민주는 심장내과 전문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원장의 추천으로 특별 전형을 통과한 것이었죠.
그는 할머니가 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민주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옷차림이 좋든 나쁘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죠. 어느 날 저녁 김민주는 할머니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지갑이 아니라 고통을 보라. 김민주는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새기며 병원 옥상에서는 박준혁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그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냐?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달 환자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 지원 건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구나. 그게 우리 병원의 진짜 모습이란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렴. 전화를 끊고 박준혁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었죠.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김민주는 이제 심장내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의 수첩을 가지고 다녔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죠. 할머니는 가끔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옷차림이 바뀌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대접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적어도 다른 환자들은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느 봄날 오후 할머니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고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병원이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40년 전 처음 병원을 세울 때의 마음이 떠올랐죠. 가난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 회장님,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죠. 오늘도 바쁘겠구나. 괜찮습니다. 회장님 뵈러 잠깐 나왔습니다. 김민준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냐?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저 당연한 걸 말했을 뿐이야.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김민준, 기억하렴.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야.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의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지.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할머니와 김민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병원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었죠.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구나. 참 좋은 소리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 되면 좋겠구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김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 같은 젊은이가 있어 미래가 밝구나.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할머니와 김민주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가 평등하게 대접받는 곳이었죠. 할머니가 일으킨 작은 변화는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김민준을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젊은 의사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세상,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세상을 향해